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컨슈머 계열이 아니라 프로 계열의 장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냐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헤드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DAW로 우리가 믹싱 작업을 하든 어떤 마스터링 작업을 하든 음원화 작업을 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사용하는 플러그인,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지금 현재 제가 저희 거실에다가 홈 레코딩 환경을 좀 꾸며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를 넣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헤드폰들을 놓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보통 이제 프로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RME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파이어페이스 제품의 UCX2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할 거라는 거죠. 기본을 가지고 있고 그와 연결해서 환경에 맞게끔 8인 8아웃의 아웃보드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하잖아요. 보통 RME 제품이 상당히 비싸다고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명하게 될 노이만 MT48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좀 나가는 제품이에요. 이제 RME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해도 우리가 좀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노이만의 MT48 같은 경우에는 RME하고의 비교를 한다고 하면 완전 달라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기보다는 녹음 환경에서 사용하는 탑 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MT48 같은 경우에는 레코딩 환경에서 홈 레코딩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가장 아쉬웠던 믹서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디지털 믹서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또 제가 설명할 것이 지금 보시는 이 헤드폰이에요. NDH30이라는 모델의 노이만의 헤드폰이라는 거죠. 20도 있고 30도 있습니다. 20 같은 경우에 밀폐형일 거고요. 이건 30 같은 경우 오픈형이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헤드폰이 이렇게 고급져도 돼?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프로 계열에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레코딩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헤드폰이 지금 보시는 제나이저 HD600이 가장 기본일 거예요. 옛날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오래전에 나왔던 제품이고 현재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헤드폰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헤드폰을 저도 저 나름대로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품인데 노이만의 NDH30을 딱 보는 순간 비교가 안 돼요. 얘하고 비교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감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약간 무게감은 있어요. 이 무게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짱짱한 모습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 고급 기종 같은 경우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 이어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이제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즈가 좀 큽니다. 사이즈가 큰데 HD600 같은 경우에는 그 귀가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귀가 큰 편이 아니고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이어컵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둥그러면서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착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어컵 자체가 크니까 편안함을 주더라고요. 또 이 헤어밴드 같은 경우에도 이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세심한 배려죠. 우리가 같은 이런 헤드폰 거리에다 걸었을 때 이렇게 눌리는 것도 방지해주고 케이블 같은 경우도 보시면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꼬임 현상이 없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딱 꼬였을 때 꼬임 현상이 없게끔 이렇게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 단자도 탈부착이 쉽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케이블이야 언제든지 우리가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더더욱이나 외형적인 이 마감이 디자인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탐이 나요. 좀 HD600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 편이긴 한데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좀 탐이 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음질이겠죠. 이 음향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음질적인 색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만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왜 이게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 스펙 자체가 너무 뛰어나요.
마이크 게인 같은 경우에가 78dB래요.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에 많이 올리면 한 60 몇 dB? 뭐 60dB가 기본일 거고요. 이 친구는요 78dB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이나믹 레인지가요 미쳤어요. 136dB래요. 맥스 SPL은 24dB라고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24dB만큼 되어 있는 제품은 정말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거든요. 전반적인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파이어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ADAS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집어넣잖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ADAS를 기본 제공해주고 있고 USB 인아웃이 되어 있고 AS67도 지원을 해줘요. AS67도 그냥 AS67이 아니라 PoE가 지원해주는 IO 보드하고 연결을 할 때 AS67로 연결하는 장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전기를 또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것들이 좀 있어요. 멀리 선을 연결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전기도 또 끌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AS67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샘플 레이트가 192까지 지원을 해요. 현존하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이제 프로 계열에서는 탑 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 장비에 대한 외형을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일단 노이만만의 어떤 색감이 있잖아요. 그 색감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줬고요. 뭐 U87 그 마이크의 색감, 그 색감을 그대로 해줬고, 그다음에 이 로고에서 보는 이 고급짐이 또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 이 바디 자체가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어요. 통바디예요, 통바디. 하부만 빼고는 다 통바디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터치하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튀어나온 식이 아니라 이제 딱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데 메탈로 된 게 아니라 이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기에는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메탈로 되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터치감에 촉감을 주기 위해서 이 고무 패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버튼 하나하나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스피커 A, 스피커 B, 헤드폰 1, 헤드폰 2, 이 각각에 대한 레벨을 자기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 각각의 스피커마다 믹서처럼 각각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서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레코딩을 하게 되면 싱어라든지 뭐 연주하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세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세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우리가 건드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믹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바운드리가 되게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DAW, 지금 보시는 이런 DAW 안에 있는 플러그인들을 사용해서 그걸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레이턴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레이턴시가 생겼을 때 되게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요, 다이나믹 기본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뭐 터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돌리는 식이죠. 터치를 해서 돌리는 식. 모든 세팅 가스에서는 다 스냅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보시면 뭐 EQ는 4밴드 EQ예요. 게인을 올리고 이제 프리퀀시를 조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손으로도 되지, 터치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뭐 필터 종류를 결정하는 뭐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링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1, 2번을 지금 링크를 잡은 거예요. 지금 풀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그러니까 디지털 믹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들을 같이 다 집어넣은 거예요. 셋업에 들어가게 되면 벌스의 라우팅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믹스가 1, 2, 3, 4로 되어 있어서 그 1, 2, 3, 4를 뭐 스피커 A에 있다가는 어떻게 주고 B에 있다는 어떻게 주고 헤드폰에 있다는 어떻게 주고 어떻게 주고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토크백 기능을 또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스피커를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뮤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지금 생각난 거지만 리버브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버브도 마찬가지 스냅샷으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사람하고 그 어떤 뮤지션하고 음원 작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리버브를 아니면 딜레이를 어떻게 세팅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결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리버브를 요청을 하는데 내가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서 리버브가 돼서 소리를 전달하는 거를 저희 DAW로 만약 한다고 하면 분명히 레이턴스가 생기고 되게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 안에서 다 모르는 걸 처리를 믹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급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AD도 너무 좋고 DA도 너무 좋은 거 뿐만 아니라 멀티로 다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보통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러 장비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싱크 신호도 이제 서로 워드 클락을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자체 워드 클락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기능들이 같이 다 집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단점은 약간 발열은 있어요. 제가 만져보니까. 근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열이 약간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심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고급 기종으로 갈수록 발열의 문제는 어쩔 수 없죠. 프로세싱 자체가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감수해야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프로 장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 정도 발열은 있거든요. 문제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헤드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 오디오 인터페이스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공간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영향인가? 라고 싶어서 다른 덱 장비를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DA 컨버터를 이용해서 이 헤드폰을 들어보니까 동일한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헤드폰 자체에 어떤 공간감을 줄 수 있는 무슨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공간감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스튜디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스튜디오에 있는데 왼쪽, 오른쪽에 스피커가 있어요. 그럼 왼쪽에서 나오는 스피커의 소리가 오른쪽 귀로도 소리가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의 소리가 왼쪽에 있는 귀로도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의 그 차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음향의 이미지적으로 우리 스테레오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소리, 라이트 소리가 구분돼서 들리잖아요. 완벽하게. 좀 아쉬운 거죠. 공간감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요. 그런 거를 보완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어떤 펜을 어떤 조절하거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런 기능을 집어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 소리를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많이 사용하는 헤드폰이 이게 이제 HD600 모델이고, 그러니까 믹싱을 할 때 아니면 뭐 그런 작업을 할 때 가장 스탠다드 레퍼런스로 사용하고 있는 헤드폰이고요. 이 제품은 라이브 현장에서 뭐 방송용 쪽으로 믹싱을 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HD25 모델이야. 이 제품은 이제 보통 우리가 레코딩 하러 갔을 때에 가수 싱어들한테 주는 모니터링 하라고 주는 이제 헤드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세 개를 많이 써요. 음악을 청취하거나 감상할 때 쓰는 것이 이제 이 제품이고요. 한번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소리를 평가를 낼 때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하만탁의 곡선이에요. 이 하만탁의 곡선이 2013년, 15, 17, 뭐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보면은 좀 성향들이 좀 다르죠. 이 저음하고, 그다음에 이 고역대의 소리가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음악에 청취하는 취향이 이제 바뀌던가, 음악풍이 바뀌던가, 아니면 주로 듣는 어떤 장비가 바뀌던가, 이렇게 이제 곡선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헤드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DH30 같은 경우에 지금 파란색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높게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초록색의 HD600, 회색의 HD25, 그다음에 ATH-M50X가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노이만 제품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저음이 이제 부스트된 걸 느낄 수 있죠. 이 제품을 듣다 보면 이 저음이요, 되게 단단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특징도 있고, 드라이버가 그냥 단지 이제 저음이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음 자체가 되게 단단하게 들린다는 거죠. 댐핑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마도 이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700에서 떨어졌다가 약간 880, 그러니까 900 정도, 800에서 900 정도 되는 부분에서 약간 부스트 시키죠. 이런 특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명료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의 명료성. 그러니까 저음이 너무나도 부스트 돼버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약화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음의 댐핑감이라든지 저음의 풍성함을 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료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세팅한 것 같고요. 고역적으로 넘어가면 와, 지금 보시면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탄한데 이렇게 약간 소리에 어떤 밝음을 줄 수 있게끔 선명한 어떤 소리의 어떤 해상력을 더 주기 위해서 아니면 소리의 어떤 밝음을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들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하고 잠깐 비교를 하게 되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역이 상당히 부스트가 됐죠.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보컬 녹음하시는 분들 본인의 소리를 노래를 하면서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음이 너무 크게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 명료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부스트를 시킨 거예요. 이쪽 부분들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싱어 입장에서 내 소리가 너무 명료하게 들리니까. 뿐만 아니라 이 저음도 약간 부스트를 시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싱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는 어떤 저음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오디오 테크니카 이 제품일 거고요. HD600 같은 경우에는 아주 플랫하죠. 이게 옛날 방식이죠. 초록색. 그 다음에 한 300km 정도에서 약간 부스트 됐다가 500 정도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500 정도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약간 깨지게 들리거든요. 소리가. 좀 깨지게 들리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이제 커트를 시켜준 거고, 그 다음에 밑에를 이제 우하향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소리가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깨지지 않고 무난하게 들리니까 우리가 이제 믹싱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얘기를 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그 DAW에서 플러그인을 넣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간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왼쪽에 있는 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리고 오른쪽에 있는 소리가 왼쪽에서 들리고 이런 소리에 공간감을 주게끔, 그것이 바로 스튜디오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제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 이런 DA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로직을 많이 쓰는데 DAW 같은 경우에 이런 기능을 플러그인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너의 스피커 환경에 맞게끔 세팅을 해 라고 나온 거예요. 보통 얘가 셋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7.1.4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스테레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지만 이머시브 사운드를 만들려면 7.1.4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면 세팅을 해가지고 7.1.4를 맞춘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스테레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지만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환경에 세팅값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더미 헤드잖아요. 그러니까 노이만의 더미 헤드가 가장 유명해요. 이 더미 헤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얼굴의 귀 사이의 거리와 얼굴 헤드의 길이,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값을 집어넣어주면 여기 칼큘레이터를 눌러주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세팅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얼굴 형태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기서 칼큘레이터를 하게 되면 대략적인 어떤 이런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근거로 해서 프로파일 자체가 HD, NDH30, 20, 그 다음에 제네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우 쉘프가 있고, 하이 쉘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나 이쪽 두 소리에,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소리가, 특정 소리가, 바운싱이 돼서든가, 어떤 특정 소리가 이제 부스트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앰비언스라는 게 있어요. 이 앰비언스를 조절을 해서 여기서 내가 소리에 대한 그 공간감을 더 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헤드폰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와 헤드폰으로 들리는 소리를 계속 비교하면서 들으면서 내 세팅 값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했던 그 스튜디오에서의 세팅 값을 기록한 다음에 그 세이브를 거는 거죠. 세이브를 걸어서 세이브를 해서 그 세팅 값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뭐 여기 사용했던 것이 뭐 A 스튜디오 그러면 A 스튜디오, B 스튜디오면 B 스튜디오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는다고 하면 이쪽 시장이 결국에는 홈 레코딩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음원화 시킬 수 있는 상업적인 음원화 시킬 수 있는 작업이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가격 자체가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상업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그렇게 과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머시브 사운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스피커를요, 그러면 7.1.4를 만들려고 하면은 12개의 스피커를 매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스피커 가격이 특히 노이만의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겁나 비싸거든요. 근데 그 비싼 것들을 다 설치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그뿐이겠어요? 그 환경에 따른 어떤 확산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음향적인 어떤 그 건축 음향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를 해서 만들었을 텐데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다 갖추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 헤드폰이랑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업적인 어떤 음원을 만들 수 있다면, 와,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노이만의 NT48이라는 모델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이 헤드폰만큼은 정말 탐이 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면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